2022년 1학기 1차 지필평가 목각국어 3학년 확률과 통계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6명이 원탁에 둘러앉은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준인 한 명은 세워주고, 그렇죠? 기준 한 명을 세워주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명이죠. 이 기준은 어떻게 돌아와도 똑같기 때문에 한 가지고요. 나머지 5가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 4, 3, 2, 1 계산해주면 120이 되고요. 정답은 2번. 2번 3파이 3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3파이 3이라는 건 3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의 세제곱 27이죠. 정답은 5번. 3번 어느 도시의 도로망이 그림과 같을 때 이 도로망에 따라 A 지점을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교과서랑 그림도 완전히 똑같이 나왔죠. 가로는 4칸, 위로 3칸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전체 7팩을요 4팩,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7, 6, 5, 4, 3, 2, 1 곱한 거에 4, 3, 2, 1 그리고 3, 2, 1 4, 3, 2, 1 이렇게 없어지고 6이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곱해주면 7, 5, 35 정답은 2번. 4번 보시면 중복을 허용하여 5개의 숫자 0,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5자리 정수고요. 맨 앞자리는 0을 올 수 없기 때문에 요 맨 앞에 5자리의 맨 앞에 숫자에는 0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1, 2, 3, 4만 올 수 있고요. 요 맨 뒤에 있는 숫자는 역시 짝수이기 때문에 0이거나 2이거나 4만 올 수 있죠. 그래서 맨 앞자리 숫자는 4가지고요. 그 다음 뒤에 자리 숫자는 맨 뒤는 3가지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무엇이 와도 되니까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5개의 숫자 줄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다. 이렇게 쓰셔도 되죠. 4 곱하기 3 곱하기 5의 세제곱. 그렇죠? 그래서 4, 3, 12에다가 곱하기 5의 세제곱 5, 25에다가 5 또 곱하면 125죠. 계산해주면 125 곱하기 12 5, 20 2, 4, 5 1은 2 5일은 5 2일은 2 1은 2 그래서 0, 0, 5, 1 1500 정답은 3번입니다. H를 계산하는 5번 문제죠. 5번은 이 H5는 NC5에서 N의 값은 이라고 했죠. H는 둘이 더해서 하나를 빼죠. 그래서 5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2 더하기 5에서 빼기 1을 해주고 C에 5 이렇게 써주는 게 H 계산 방법이죠. 그래서 6C 5가 되고요. N은 6이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같은 종류의 연필 9자루를 서로 다른 3개, 서로 다른이에요. 서로 다른 3개의 필통에 넣으려고 한다. 빈 필통이 없도록 연필을 넣는 경우의 수는 같은 종류의 연필이기 때문에 연필은 구별하지 않지만 필통은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A랑 B랑 C라는 필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에 9자루의 연필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빈 필통이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한 자루는 미리 주고 시작하자. 그래서 3자루 줬으니까 6자루만 넣어주면 되더라. 그래서 3H6이 되고요. 계산은 둘이 더해서 하나 뺀다고 그랬어요. 3 더하기 6 해주면 9고요. 하나 빼주면 8이죠. 8C6. 8C6은 8C2하고 같은 값이죠. 그쵸. 뒤에 있는 이 6하고 2하고 더했을 때 앞자리 숫자가 같으면 둘이 계산이 똑같았으니까 그럼 8 곱하기 7에 2 곱하기 1 해서 약분이 되니까 7, 4, 28 정답은 4번입니다. 7번으로 또 가시면 7번 같은 경우는 9의 10제곱을 16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9의 10제곱을 어떻게 바꾸냐? 16이기 때문에 8의 배수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8 더하기 1의 10제곱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럼 10C 0에 8이 0번 나오고 1이 10번. 그쵸? 1이 10번 이건데 1은 1이기 때문에 1의 거듭제곱은 해도 아무리 곱해도 1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다음 더하기 10C1에 8이 1개 들어가고 1이 9개죠. 역시 1은 곱 하나만 하죠. 플러스 10C2에 8의 제곱. 그 다음 10C3에 8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요? 10C10에 8의 10제곱까지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근데 8의 제곱은 8, 8의 64죠. 64는 이미 16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이 8의 제곱 이후로부터는 8의 제곱 이후로부터는 8의 다 16의 배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나눠 떨어지죠. 여기서 나머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볼 필요가 없고요. 요거 2개만 가지고 봐주시면 되죠. 10C0은 1이고요. 10 곱하기 8이죠. 그래서 81이죠. 81을 16으로 나눈 나머지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16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5를 넣어주면 6, 5, 30, 80이고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1이 됩니다. 정답은 1번. 요것은 이항정리 성질에서 6C0부터 쭈루룩 다 더한 거죠. 이거는 1 플러스 x의 6제곱. 이거서 6C0 더하기 6C1의 x 더하기 6C2의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6C6의 x 6제곱인데 우리는 이 x를 안 더하고 싶으니까 x에다 누굴 더하면 돼요? x에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2의 6제곱은 6C0 더하기 6C1 해가지고 어디까지? 6C6까지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했죠. 그래서 n의 값은 6이 되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9번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죠. 그죠? 똑같이 전체 집합에 A 안에 B가 포함된다고 그랬으니 B를 그리고 A를 그려주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요 집합의 모양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으니 순서상 A,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요. 요 자리든지 아니면 또 요 자리든지 그쵸? 그리고 아니면 요 바깥에 요 자리든지 이렇게 색칠한 세 부분의 색칠로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원소를 넣을 수 있는 자리는 요 보라 색깔이냐, 노란 색깔이냐, 빨간 색깔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요. 원소의 개수는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 자리 중에서 중보를 허용해서 2자리를 뽑는다.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순열의 개념이고요. 얘는 3의 제곱이 되고요. 9가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확률 문제죠. 그림과 같이 원의 둘레를 8등분하는 8개의 점이 있다. 8개의 점 중에서 서로 다른 3점을 택하여 그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은? 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라는 것은 8가지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뽑는 거기 때문에 8, 7, 6에 3, 2가 되고요. 그 순서가 상관이 없죠. 하나, 둘, 세 개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나 요거 먼저 뽑고 요거 뽑고 요거 뽑아서 삼각형을 그리나 요거 먼저 뽑고 요거 먼저 뽑아서 삼각형을 그리나 그림이 어떻다? 같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를 신경 쓰지 않아서 조합으로 뽑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8, 7에 56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형태는요. 이렇게 이게 원의 지름이잖아요. 이 원의 지름으로 봤을 때 지름과 한 꼭지점이 이렇게 만나면 여기가 무조건 직각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직각, 이렇게 만나면 직각, 그쵸? 이렇게 만났을 때 직각이었고 여기서 직각이었고 여기서 직각이었죠. 그래서 하나의 지름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이 꼭지점만큼, 즉 6개가 나오죠. 이 지름에 6개가 나오는데 이러한 지름이 한 개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지름이 하나, 둘, 셋, 4개가 생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한 개에 6개씩 4개의 지름을 가지고 만들면 된다. 6, 4, 24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전체 56분의 24라는 값이 나오고요. 계산은 약분을 해주셔야 되죠. 약분해주면 4, 1은 4, 4, 4, 16. 그렇죠? 6, 4, 24 한 번 더 되네요. 7분의 3 이렇게. 정답은 3번입니다. 아래에는 2020년도 출생아 부모 중에서 육아휴직자 수를 기록한 표이다. 2020년도 출생아 중에서 아버지 또는이죠. 어머니가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을 할 통계적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출생아 전체 숫자는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쵸? 출생아 중에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출생아 전체이고 이것이 전체 경우의 수고요. 경우의 수가 될 수 있고요. 그때 또는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1인만 육아휴직하는 경우가 6,800명, 어머니 1인만 육아휴직하는 경우가 66,000명, 아버지와 어머니 동반 휴직하는 경우가 4,800명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있고요. 이렇게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만 하는 경우가 6,800명 이렇게. 그리고 요 어머니만 하는 게 66,000명이고요. 그리고 또 요거 둘 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반으로 휴직한 요 경우가 4,800 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합집합의 개념은 결국엔 6,800과
66,000을 더해주고 거기에 동시에하는 4,800도 더해주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72,800이 되고요. 요거에다 또 4,800을 더해주면 4,800을 이렇게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8, 26, 7 이렇게 되죠. 77,600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아까 72,000명이었고요. 이거 중에 77,60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2번 보시면 새송이에 이렇게 크게 만들고 일단 새송이의 장미꽃을 포함한 10송이의 꽃이 있다. 이 10송이의 꽃 중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선택할 때 장미꽃이 2송이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장미꽃이 2송이 이하이기 때문에 장미꽃이 2송이여도 되고 또는 1송이여도 되고 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요 세 가지를 다 구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 우리는 요 문제는 여사건의 개념으로 풀어줍시다. 그래서 1에서 누구를 뺄 거예요? 2송이 이하였으면 좋겠으니까 장미꽃 자체가 몇 송인 경우면 안 돼요? 3송이를 뽑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장미꽃이 3송이까지밖에 없어요. 어차피 4개의 꽃을 꺼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미꽃을 4송이까지는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장미꽃을 3송이 뽑는 경우만 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체 확률의 값인 1에서 빼주자라는 거예요. 그럼 1에서 뺄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10송이 중에서 4개의 꽃을 뽑는 것이 전체 경우의 수고요. 우리는 장미꽃 3송이를 뽑을 거니까 3송이의 장미꽃 중에 3송이를 다 뽑고요. 3송이를 제외한 7개의 장미꽃이 아니라 다른 꽃이죠. 7개의 다른 꽃 중에 1송이를 뽑아주면 총 4개의 꽃을 뽑는 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19, 8, 7에 4, 3, 2, 1이 되고요. 3은 1이니까 계산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1로만 쓸게요. 그 다음 7시 1은 7이 되겠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4, 2, 8에 3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0 곱하기 3 곱하기 7분의 7이잖아요. 그럼 여기 또 약분돼요. 그래서 1 빼기 30분의 1이고요. 30분의 29가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3번도 보시면 1부터 8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택할 때 그 수가 50과 서로소일 확률은 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50과 서로소라는 것은 50과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어야 돼요. 공통된 약수가. 그럼 예를 들면서 50의 서로소인에는 50은 2의 배수도 아니고 누구여야 돼요?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요. 또 아니다라는 거죠. 서로소라는 것은 그쵸? 예를 들면 7, 3 이런 애들이 50과 서로소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5의 배수도 아니고 2의 배수도 아닌 거를 다 찾는 게 불편하니 우리는 여기서 빼려고 해요. 누구를요? 2의 배수와 그쵸?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확률을 빼줄 건데요. 거기서 누구와 겹치는 게 누구예요? 10의 배수죠. 그래서 10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한 번은 이렇게 빼줘야 돼요. 그죠? 요 2의 배수에서 한번 뺐죠? 근데 5의 배수 한번 뺐으니까 여기서 한번 또 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해서 전체에서 1에서 빼려고 해요. 그럼 1 마이너스 전체 숫자는 80개고요. 그쵸? 2의 배수는 40개가 있죠. 그 다음에 80분의 5의 배수는 5, 1은 5, 6, 5, 30, 16개가 있고요. 10의 배수는 80분의 18개가 존재합니다. 그쵸?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1 마이너스 그래서 80분의 48이더라. 요 약분해서 빼줄게요. 그럼 4, 1은 4, 4, 2, 8, 4, 2, 8, 4, 5, 20. 4, 2, 8이죠. 그냥 4, 2, 8. 그래서 20이죠. 그 다음에 4, 5, 20, 4, 3, 12. 이렇게 되니까 1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고요. 이것은 계산해주면 5분의 2죠.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A의 확률은 0.6이고요. B가 닿을 확률은 0.5래요. 합집합의 확률이 0.9일 때 우리는 이렇게 조건부를 알고 싶네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요. 그럼 요거는 계산하는 방법은 B의 확률분의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합집합의 확률을 가지고 교집합의 확률을 찾으려고 해요. 합집합이라는 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해주고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0.9였고 0.6이고 0.5고 빼기 A의 교집합
B의 확률이죠. 그럼 요거랑 요거 잘 바꿀게요. A 교집합 B의 확률은 0.6 더하기 0.5에서 0.9를 빼주시면 되죠. 둘이 계산해주면 1.1이에요. 그쵸? 거기서 0.9를 뺐기 때문에 0.2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은 0.5분의 0.2가 되고요. 위아래 10씩 곱해준다고 그러면 5분의 2가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5번은 5개의 문자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할 때, 그쵸?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은 일렬로 나열할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라는 것은 5팩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5팩은 5, 4, 3, 2, 1이라서 120이 되겠죠. A가 B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되는 경우 확률은 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A가 B보다 앞에 온다라는 것은 A와 B가 순서가 결정됐다라는 얘기고요. 순서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문자 취급해요? 같은 문자 취급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것을 같은 문자로 우리 이렇게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 A가 B보다 앞에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 요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는 5개를 나열하는 건데 A랑 B를 같은 문자 취급했죠. A랑 B를 같은 문자 취급했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5, 4, 3, 2, 1분의 2, 1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는 이렇게 6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120분의 60이 되고요. 약분해주면 2분의 1이 됩니다. 정답은